자, 2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풀고 있던 문제들을 보면 이제 급수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어렵게 나오는지를 보고 있는데, 무한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최근에 안 나오고 대신에 급수 문제에서 조금 킬러 문항이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이죠. 패턴은 비슷한데 아이디어들이 워낙 참신하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서 풀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급수,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열부터 수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이해, 등비급수에 대한 이해, 이들 모든 게 완벽해야 잘 풀 수 있는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등비수열에 대한 표현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첫째 항과 공비는 이제 0이 아닌 등비라고 했고요. 각각 수렴한다고 했고요. 뭐 수렴 조건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많이 봐왔던 형태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급수의 표현을 보면 지금 등비끼리 곱했죠. 등비끼리 곱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가 가능해야 하죠. 자, 여기에 가령 세팅을 A, R, N-1이라고 하고 여기를 B, T, N-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T 이 친구는 A, N하고 B, N을 이렇게 합쳤으니까 AB 그 다음에 R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이 녀석도 수렴하는 값을 가지니까 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1-RT 분의 AB가 되겠죠. 자, 여기는 두 가지 급수를 각각 써주니까 1-R분의 A 곱하기 1-T분의 B가 됩니다. 첫 번째 식을 잘 보시면 AB는 이렇게 사라지고 결국에 남는 식은 분모가 1-R-T 플러스 RT 이게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죠. 1 사라지고 RT 넘겨주면 이 RT는 R 플러스 T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박스를 쳐놓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을 보면 두 번째 식은 AN에 지금 2N으로 바뀌었고 3N으로 바뀌었고 절대값까지 씌웠습니다. 자, 우리가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 녀석이 양수인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서 이 R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수열의 각 항들이 0으로 수렴해가는 모습을 띌 것이고요. R이 마이너스 1에 가깝다, 즉 음수다. 그러면 이 친구가 진동하는 값을 갖겠죠. 양수에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진동해 갈 거고요. 음수에서 시작했을 때는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진동해서 가는 꼴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이 여기 0으로 수렴을 시킬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음수일 때도 양수로 취급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시험장에서 조금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음수인 곳부터 먼저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지만 뭐 일단은 정석적인 풀이를 하도록 하죠. 이것도 이제 운의 영역이긴 하죠. 자, 먼저 이 절대값 AN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시그마 전체에 들어있는 거랑 또 AN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랑 좀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건 쉽게 말해서 A2부터 A4 이렇게 짝수항의 절대값 씌운 애들끼리 더해서 최종적으로 부분합을 구하고 그 부분합의 극한값까지 취해진 형태죠. 그러면 빠르게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A2부터 볼까요? 그냥 AEN을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초항은 AR이고 공비는 R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R이 제곱이라는 것은 양수라는 소리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녀석은 초항의 부호를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호가 모두 같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부호가 모두 같지만 절대값을 씌워서 일단 양수로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A3n을 보면요. A3n 같은 경우는 초항은 A R제곱이고요. R 세제곱을 공비로 갔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R의 부호가 중요하죠. 그래서 R이 양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초항의 부호를 건들지 않고 진행이 되고요. R이 음수인 경우에는 R 세제곱이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계속 바뀌면서 진동하는 꼴을 보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R이 음수일 때 부호가 바뀌죠. 부호에 왜 민감하냐면 절대값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부호가 같은지 안 같은지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부호가 바뀌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계속 마이너스에 가 있던 애들이 플러스로 올라오면서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실력이 많이 찬 만큼 많은 것들이 보이고 더 빨리 풀 수 있긴 됩니다만, 일단은 시험장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일단 케이스 다 나눠가지고 먼저 R이 0보다 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R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좌편부터 보면 일단 3 앞에 해주고 분모는 1-R 제곱입니다. 왜? R은 제곱됐을 때 부호 영향 안 받으니까 편하게 R 제곱이라 적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초항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초항은 AR인데요. AR에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R은 양수니까 밖으로 빼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A가 안 중요하다라고, A의 부호가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차피 양변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기도 이제 7 해주고 1-R 세제곱 해주는데, 이때 R 세제곱을 잘 생각을 하시면 R이 양수니까 그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R이 음수인 경우엔 뒤집어줘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절대값 A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R의 제곱은 R 값의 부호와 상관없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 A는 이런 식으로 사라질 거고 R도 좀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1-R로 정리가 되면 1 플러스 R 남고요. 여기는 R제곱, R 플러스 1 남겠죠. 이렇게 이제 최대한 정리를 해주면 남은 식들끼리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7R, R 플러스 1은 3, R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마저 정리해주면 여기는 7R제곱에 3R제곱이니까 4R제곱, 그 다음에 4R, 그 다음에 여기 있던 1이 3이랑 해서 넘어와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2R-1, 2R 얼마죠? 플러스 3 0이 되면서 R은 양수인 2분의 1을 같은 값으로 갖게 되죠. 자, 그럼 위에 박스 쳐놨던 거 한번 집어넣어 보면 2분의 1 t는 2분의 1 플러스 t가 되면서요. 자, t는 t 플러스 2분의 1인데 지금 t가 0이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 사실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으면 좋죠. 이게 R이 음수인 걸 줘야 문제 형태 자체가 출제자 의도대로 흘러가니까 모순이겠거니 생각하셔도 되는데 직접 해봤습니다. 현장이었으면 음수부터 선생님은 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이 문제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차근히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R이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R이 음수이더라도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부호가 바뀌지 않고 쭉 가야되죠. 절대값 취해주면 어차피 다 양수일 것이고 R제곱에 영향을 받는 녀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1-R제곱이고 A의 부호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상관없다 그랬죠. 어차피 사라질 녀석이고요. 그럼 이제 R이 중요한데 R은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다 양수인 거예요. 양수. 다 양수여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r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냥 r로 나오면 음수잖아요. 그냥 부호를 받아 꺼줘야겠죠. 당연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7.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r 세제곱이 음수죠. 그래서 플러스 r 세제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바뀌어야 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절대값을 씌운 애들이잖아요. 절대값을 씌운 애들이기 때문에 A3에도 절대값, A6에도 절대값이에요. A3에서 A6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R R세제곱을 곱해주는데 이 R세제곱 값이 지금 음수잖아요. 음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A3과 A6은 서로 부호가 다릅니다. 부호가 다르지만 절대값을 씌워줬으니까 서로 같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절대값을 씌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호가 바뀌지 않는 마이너스 R 세제곱을 해준 것과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 세제곱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R 제곱인 양수니까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어제 사라진다고요. 그 다음에 R 사라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1 플러스 R이 약분이 되죠. 1 플러스 R이 약분이 되면 1 마이너스 R이 남습니다. 1 마이너스 R이 남고 이렇게 됩니다. 자, 분명히 고1 수학이 최근 반영되는 트렌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이 정도 곱셈 공식이 인수분해 식이 시험에 모의고사에 그리고 수능에 나오니까 예전에는 안 나오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정도 된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만 7, 1-R은 3, 네, 이렇게 들어가고 정리를 해주면 7R 빠졌네요. 마이너스 7R 제곱 플러스 7R은 3R 제곱 이렇게 되죠. 넘어가서 정리를 해줘야겠습니다. 1-R이니까 잠시만요. 마이너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다시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3R 제곱 플러스 3R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주면 4R 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 친구는 2R 플러스 1 2R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R 값은 여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야 라고 찾아보고요. 박스 친 것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1 t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t다.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t다 라는 게 되고 t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이 된다 까지 정리할 수 있죠. 자, 이제 t값을 찾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급수를 b의 2n-1, b의 3n 플러스 1, bn으로 나눈 값 s를 구해줘야겠습니다. 자, t값은 지금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문제는 이제 뭐 이렇게 쪼개서 풀어주면 되는데 풀기 전에 뭐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자, 앞에 녀석은 b1이 첫째 항이고 우리가 급수로 다 풀 거니까요. 얘는 4분의 1의 제곱을 공비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B4를 초항으로 갔고요. 4분의 1의 세제곱 아래 녀석은 B1 4분의 1을 공비로 갔죠. 자, 이렇게 생긴 애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해보면 B1은 날아가죠. B1은 날아갑니다. 근데 B1을 날아가는 이유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가 결국엔 B의 2n-1분의 1 나누기 B의 n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을 집어넣었을 때 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B 곱하기 이거 n-1, 얘도 B 곱하기 n-1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B가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봐줘도 되죠. 등비수열은 지금 나눗셈이잖아요. 등비수열끼리 나눴을 때 당연히 이 친구 새로운 등비수열일 텐데 초항은 1이 되고 4분의 1이 공비로 남겠죠.
더하기 이 친구 계산해 주면은 여기는 B4를 B1으로 나눠주면 B3가 되는 게 아니라 R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의 세제곱을 초항으로 갖고요. 공비는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버거운 사람은 사실 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급수를 취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1-3분의 4분의 1분의 1 더하기 16분의 1로 바로 갈게요. 16분의 1 분의 64분의 잠시만요. 여기가 어떻게 4분의 3이었지? 4분의 3은 말이 안 되죠? 4분의 1의 세제곱이겠죠. 그래서 1이 되고요. 이게 S값이죠. S값 120S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12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은 3분의 4, 120 이렇게 되고 160이죠. 더하기 120에 이 친구 지금 16분의 15예요. 뒤집으면 15분의 16 곱하기 64분의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60이랑 120 약분했으니까 2. 그래서 162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2% 정도 되는 문제고 수능에서 이 정도 만났을 때 그냥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어렵긴 하지만 등비 수열을 얼만큼 잘 하느냐,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데 좀 쉬운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29번 정답률이 상당히 낮네요. 문제를 잘 보면 N이 등비 수열이고 Bn은 그 AN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문제 상황을.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Bn 같은 경우에는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1로 정해주고요. 나머지들은 그대로 AN을 차용합니다. 뭐랑 같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 벌금을 걷는다. 그러면 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걷는데 너무 많이 늦으면 그거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야 얼마까지만 내 이러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 버리면 그냥 가장 최소 값으로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마이너스 1로 생각해줘. 이런 의미죠. 가령 이 등비 수열이 이렇게 지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가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다 퉁치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조건과 나조건을 줬어요. 가조건은 지금 Bn 기준으로 홀수항끼리의 급수를 구했더니 수렴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짝수항끼리를 합쳐봤더니 이 녀석도 수렴한다. 등비수열이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B3은 마이너스 1이다. A3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았나 봐요. 다음 같이 줬을 때 결국에는 AN은 이제 절대값이니까 이걸 풀려면 초항이랑 공비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이지? 라고 추론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수렴하는 가나 조건을 봤을 때 이게 등비급수일 수 있죠. 등비급수.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등비급수로 얘네가 다 정리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근데 B에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왜요? AN이 등비수열이지만 B에는 어느 한까지는 마이너스 1로 대체했기 때문이고 실제 아래를 보면 B3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실제로 A3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일 수도 있죠.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놓고 계속 추론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 가에서 준 B의 홀수항에 대한 급수 표현은 등비급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우연찮게 등비급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닐 거라는 생각과 함께 그럼 등비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얘가 -1, -1 가다가도 그 다음 녀석은 어쨌든 an이잖아요. 근데 이 값이 더해져 가지고 어떤 값을 가졌다, 지금 수렴한 값을 가졌다 했을 때 결국에 이 친구도 수렴을 한다는 거죠.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자, 그렇다면 an은 수렴하는 등비 급수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녀석의 공비는 -1과 1 사이일 것이다 라는 정도는 추론할 수 있죠.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친구가 또는 이 친구가 홀수한 까지만 더한 것과 짝수항끼리만 더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어느 정도의 급수가 들어있고 앞에는 약간 우수리가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등비급수라는 건 얘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설마 그렇게 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등비급수라고 가정을 하고, 처음부터 등비급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세워보면 금방 모순이라는 걸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좋아, 그럼 이제까지 내가 풀었던 것과 견주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우리는 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R이 이제 양수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요. R이 양수인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3이 지금 -1보다 어쨌든 작거나 같다는 음수라는 거잖아요. 그 음수인 상태에서 얘는 계속 음수여야겠죠. 계속 음수. 그렇죠? 계속 음수 값으로 이렇게 슉 내려갈 겁니다. 자, 계속 음수인 값이에요. 그러면 A4도 음수, A6도 음수, 싹 다 음수인데 더해서 8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R이 양수여가지고 얘네가 계속 음수로 내려가는 일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R이라는 것은 0보다 작은 음수일 것이고, 그렇다면 얘는 진동하는 값을 갖겠죠. 자, 이 친구를 보면 힌트가 되는데, A3은 음수란 말이에요. A3은 음수예요. A4는 양수가 되겠죠. A2도 양수, A1도 음수인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진동을 한다 했을 때 값이 갈수록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당연히 작아져야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좀 과장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좋아.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지금 홀,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짝,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자, 짝수끼리는, 얘가 그 값이 8이 값으로 수렴을 하는 급수를 갖죠. 자, 근데 지금 AN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B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짝짝짝 가는 애들은 양수란 말이에요. 양수인데, 양수는 그냥 AN 값을 BN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8이란 값은 여기, 이 짝수 구간만 급수화했을 때 나타내는 친구다라는 걸 이제 확증할 수 있죠. 그래서 나 조건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버리면, 나 조건은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고, 자, 등비 수열인데 초항은 B2이고요. R 제곱을 공비로 갖습니다. 급수이고요. 급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B2를 A2로 적을 수 있고, 왜냐면 A2가 B2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8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그래서 A2는 AR이라고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가면서 해석한 내용을 식으로 나타내주면 돼요.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문제는 가에서 생깁니다. 홀수 구간에서는 지금 확실한 것은 얘가 이런 식으로 수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B3이 A3이고, 이 A3이 지금 B3으로 바뀌었을 때 -1이 됐다라는 거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적어도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은 네, 마이너스 1로 대체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A1은 마이너스 1보다 한참 작을 테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B1은 마이너스 1이다로 대체가 됐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하나, 마이너스 1 두 개까지는 맞을 거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식을 세워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수학은 생각하는 학문이지 모든 걸 다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논증하는 학문은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요. 뭐 대학교 가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항상 가정을 하면 되죠. 내가 생각한 거에 따라. 자, 이제 그 다음 녀석이 중요한데, 이 A5번째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A5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작았다면, 이 녀석도 B5는 마이너스 1 처리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일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A5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5보다 크다면 이 친구는 그냥 A5 취급을 받을 거예요. 취급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B5는 A5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급수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여기서부터 급수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그 다음번에 대한 경우의 수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마이너스 3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지금 앞에까지 두 개 더했죠. 마이너스 2 더하기 몰라. B5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다음에 B6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그마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B6부터 바로 시그마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값이 결국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 3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이 값이 0이 된다. 자,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계속 음수를 가지고 있죠. 홀수항은 이제 계속 음수인 거예요. 음수, 음양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이게 급수의 값이 0이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요? 모순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급수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 급수의 값이 0이 된다? 말이 안 되고 그 다음 값이 또 마이너스 1을 갖고 그 다음에 녀석이 1이 나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5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을 해서 푼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미적 30분 문제였고 이건 생각을 통해서 푸는 게 선생님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선생님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풀이들도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 좋겠지만 적어도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풀고 접근했다. 식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여기서는 식을 쓰게 되면 복잡해져요. 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결론을 따라야겠죠. 그러니까 B5부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A5고 여기서부터 급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급수의 값이 얼마이다? 이 급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1-r 제곱 A5니까 A의 R 4제곱이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게 되고요. 위에서 세워놨던 거 조금 빌려오겠습니다. 그러면은 1-r 제곱 AR까지랑 R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 R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다시 집어 넣어주시면 분모가 4분의 3 위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4 2분의 3 8이 나오려면 12 마이너스 12가 필요하겠네요.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초항이랑 공비를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 답을 내린 것은 이거죠.
자, 얘도 등비 수열이잖아요. 등비 수열로 얘를 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값 들어갔다 뿐이지 얘를 그냥 등비 수열로 해석해 주시면 초항은 12이고 공비는 2분의 1이 됩니다. 왜냐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했을 때는 계속 진동하게 되죠. 진동하게 되는데 음수에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진동해 갈 것인데 얘를 다 꺾어 올렸어요. 꺾어 올리면 음수인 애들을 그냥 다 이런 식으로 꺾어 올리면 그냥 쫙 내려가는 등비 급수를 생각해 주면 되죠. 1-2분의 1에 12는 답은 24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셔야 되는 교훈은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다양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엔 생각을 해야 된다. 등비 수열이란 어떤 존재이며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 이런 것들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고요. 또 얘가 수렴을 해서 어떤 값을 갖는다면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공비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당연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홀수끼리 모아서 보고 짝수끼리 모아서 보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성립되기 위한 하나의 정형화된 정형화된 어떠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이런 상황으로 보는 거죠. 진동하는 상황을. 그럼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가정하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특히 또 가와 나를 봤을 때 수열의 지금 급수의 합이 지금 부호가 다르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호가 같다라고 넣으면 이게 좀 이상해. 부호가 같다라고 넣으면 R이 같으면 계속 모든 항의 부호가 같을 텐데 그 급수를 더했을 때 항이 이렇게 부호가 다를 수가 있나? 이거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사후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얘를 보더라도 뭔가 이상함이 느껴져야 되고 그럼 R이 음수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접근하면서 좁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R이 음수인데 거기다가 수렴 조건까지 만족시켜. 그러면 진동하면서 어디로 수렴해 가는 이런 형태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힌트 줬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빠르게 이해했으면 이걸 가정하고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금방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고 분석하고 평가원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는데 정답률이 이게 13%다라는 것은 이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 재수생들 그리고 아주 최상위권 고3 학생들 위주로 맞췄다라고 봐야 하니까요. 학생들이 급수 문제를 그만큼 식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선생님은 판단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모순된다는 걸 밝혀내면서 좁혀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날의 컨디션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적어도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좋냐면 이런 문제가 정답률 13%짜리인데 내가 차분한 상황에서 풀면 적어도 정답률 40에서 50% 정도의 난이도로 얘가 느껴져야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서면 한 30%의 정답률 문제를 푸는 그런 마인드로 얘를 풀 수 있게끔 연습하고 실력을 끌어올리자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성이 담긴 문제들은 이제 주로 다 풀어드렸고 최근에서야 이렇게 급수 문제가 도형이 아니라 이렇게 추론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는 거의 최근에 몰려 있고요. 과거의 문제들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2-3년 됐나요? 등비급수가 안 나오기 시작한 지가 이때까지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등비급수가 도형 문제로 항상 나왔는데 요즘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죠. 언제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6월 달에도 안 나와서 수능에도 안 나온다가 정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9월 달에 힌트를 주면 11월에 또 낼 수도 있는 거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낸다 했을 때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변별력을 등비 수열에서 지금 급수 문제에서 도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상황을 줬을 때 학생들이 못 풀어내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자꾸 못 풀면 계속 냅니다. 그 학생들이 극복해버리면 또 한번 꼬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직 극복을 못했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을
끌어올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26번 문제부터 27, 28, 29 까지가 최근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잘 보시고, 여전히 정답률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를 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한 문제 극복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고, 이렇게 생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급수에서 하나, 미분에서 하나, 적분에서 하나, 결국에 이 세 덩어리 중에 몇 개 맞추냐 싸움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하나의 무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급수가 이제 도형 아니면 방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좀 방식의 문제로 나올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해 보고, 급수 문제가 도형으로 나올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뒤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문제들 좀 풀어 보고 선생님이랑도 간단하게 공부할 건데, 이 새롭게 생긴 문제들만 저 엔제에서 중점적으로 찾아내서 잘 만들어진 문제들을 풀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엔제를 활용하는 방식도 기본적인 문제에서 엔제 다 풀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 기본적인 문제 말고 좀 시험에서 이렇게 좀 자리가 확실하게 슬롯이 완성된 애들을 엔제에서 좀 최대한 활용해서 경험치를 올려주시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당혹스러움, 당혹감을 조금 극복하기 위한 용도로 여러 엔제들을 좀 풀어주면 좋은데, 선생님 봤을 때는 기출을 아직까지는 적어도 9월까지는 더 확실하게 단련하는 게 고3 입장에서는 현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